자, 안녕하십니까. 자, 2012년도 부동산 공법 2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기출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풀이 앞서서 2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 부동산 공법은 출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출제를 했나부터 잠시 말씀드리면은 난이도가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20문제,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출제 경향은 작년 22회 시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던 교재에서 볼 수 없을 내용들이 제법 들어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충분히 공부를 이해 중심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적어도 한 7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다소 논란의 문제도 있고 또 까다로웠던 문제도 다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이런 교재를 통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35문제 정도가 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재, 특히 제가 제작한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요약집, 이 요약집을 통해서 여러분 40문제 중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약 35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문제 문항 정도가 요약집을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요약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기존 교재를 가지고도 쉽게 좀 풀기가 까다로웠던 문제다. 그래서 상당히 이 5문제는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 틀리라고 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또 한 가지 공법의 특징은 답이 중복이 되는, 또는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좀 논란에 되는, 즉 이제기가 가능한 문제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문제 정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자,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 삼아 여러분이 이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요약서를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자, 거기에 해당 페이지를 문제마다 조금씩 언급해 드릴 겁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B형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서 관계 시장 군수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이 도시공객 시설 사업, 이 사업의 자, 시행자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자, 하나는 행정청 시행자, 또 하나는 비행정청 시행자를 나누는데, 행정청 시행자는 도시공관리계획을 입안한 자, 주로 입안권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예외로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시설 사업은 국토양무 장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을 때는 자, 도지사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1번 지문은 보시면은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다 했습니다. 이럴 때는 관할 시장군수가, 자, 시장군수가 협의를 해서 시행할 자, 즉 시행자를 정합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 시장군수 간에, 이럴 때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해서 고시해 주죠. 자, 그래서 1번 내용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 의견 들어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일 때, 자,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사업일 경우에 도지사가 시행할 수가 있죠. 2번 질문도 맞습니다. 3번.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번 내용도 맞죠. 그래서 시설 사업을 하는 대상 지역이 클 경우에는 둘 이상으로 나눠서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일 이걸 양도를 하게 되면은, 자, 즉 위반하게 되면 그 양도의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경우에, 자,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도시군관리계획 정해진 목적 이 사업에만 사용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아요. 자, 5번 질문. 한국토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틀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국토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받을 때 이러한 동의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행정청 시행자가 사업을 할 경우에 국가, 자, 지자체, 자, 공공기관, 자, 그 다음에 뭐 지방공사, 자, 이러한 등등 이런 기관은 이러한 동의 받지 않고도 자,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공공 시행자가 아닌 민간 시행자가 이 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는 이때는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요건은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자, 여기 있는 이 공공기관은 일대는 즉 한국토주택공사는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자, 이제 자, 이제 2번 지문으로 갑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이 자, 답이 되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되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도 그렇고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구의 변경일 때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자, 방금 앞에서 풀었던 81번 문제는 항공을 끝내는 부동산 공법에 47쪽과 자, 그다음 53쪽, 54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2번 문제는 자, 요것은 요약집 18쪽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18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 청취, 자, 의견 청취입니다. 좀 이해를 하십시오. 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자, 요것은 답이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1번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도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되고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을 할 경우에도 주민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강력도시계획 수립에 관해서도 자, 공청회라는 것을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2번,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자, 2번이 답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자, 지정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럼 이 지정된 공고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과 자, 그 다음에 등기소장에게 이 내용을 통보합니다. 그럼 시장 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로부터 지정 공고된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 자, 요것을 자, 15일간 일반이 열람케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정 절차상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일부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자, 이런 부분이 공청회 개최에 관한 부분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 뭐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청회 개최가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서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자, 이것을 그래서 5번도 좀 문제에 틀린 답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일부 주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문제 취지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당부를 묻는 문제지 구체적인 어떤 절차적인 차이점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막 2번이 자,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된 2번 답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2번이 답이고 뭐 5번이 답으로서 인정받기에는 조금 논리적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2번이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견 청지 절차 필요 없습니다. 2번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13쪽에 요약집 13쪽에 있고 자,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요약집 76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71쪽을 참고하시면은 여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첫째,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행 규모, 즉 형질 변경 면적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주변 지역의 토지용 실태 또는 토지용 계획, 건축물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섭지,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해당 개발행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하겠죠. 자, 그래서 허가 기준으로서는 맞는 것은 전체 다 맞습니다. 5개가 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전체 다 허가 기준으로 맞다 이렇게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요약서 66쪽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토지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 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 취득 시이고 대통령이 정하는 예산은 고려하지 않아라 했습니다. 자, 1번에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받았을 때는 3년이 맞죠.
2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즉 흔히 이걸 주민용이다 이렇게 하는데 4년 맞습니다. 3번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허가받았을 때는 2년 맞죠.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받았을 때는 토지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이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축산업이나 자, 그다음에 임업이나 어업 목적일 경우에는 자, 생산물이 있으면은 3년입니다. 취득 시로부터. 그러나 생산물이 없을 때는 자, 5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축산물이 없는 경우, 즉 생산물이 없으니까 3년이 아니고 5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다는 겁니다. 자, 강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 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상 보존 목적 토지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받았을 때는 5년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틀렸습니다.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일 때는 생산물이 있을 때는 3년이지만 생산물이 없을 때는 5년이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약서 77쪽에서 79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6번 문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입안권자가 용도, 지역, 지구 또는 자,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은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자,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의 지정에 관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항이 됩니다.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강력도시계획과 관련된 광역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나 일정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옳은 것을 찾으랬으니까 1번이 답이겠죠. 자, 2번. 시장군수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정비해야 된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10년마다 아니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자,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고시가 된 날부터가 아니고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주민으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키려야 한다. 자, 주민 등으로부터 위반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서는 위반 제안을 받았다면은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와 협의를 해서 전부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가 아니고 시킬 수 있다 해야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간부의 실효일자, 실효사유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지된다.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실효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년 내에 지역도면 작성 고시를 하지 않으면은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실효가 되는데 실효가 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간부의 실효일자, 실효사유 내용을 고시만 합니다. 자, 고시하면 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틀린 이유가 자,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맞는 지문은 1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1번은 요약서 22쪽에 있고 자, 2번 지문은 25쪽에 3번 지문은 24쪽에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20쪽에 있고 자, 5번 지문은 25쪽에 있습니다. 참조를 하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이제는 7번 문제 봅니다. 자, 이 7번 문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존의 유학서나 뭐 제가 저작한 유학서에서 7번 문제는 이 유학서 범위를 좀 벗어난 아주 깊숙하게 지엽적인 부분을 출제한 문제 같습니다. 공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출제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자 구석구석이 내면은 사실 여러분이 좋은 점수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7번 같은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7번 같은 문제가 5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그 중에 몇 문제는 지금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논란의 문제에 지금 휩싸여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예요. 자, 봅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자, 그 지역에 이제 개발이 시작되고 자, 거기에 필요한 장래 개발이 다 되었을 때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것을 이 기반시설을 미리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래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나 자, 거기에 따른 용지 확보에 관련된 것을 비용으로 부과합니다. 그 비용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에요. 그럼 이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정 기준이 있는데 그 산정 기준 중에서 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유발시키느냐 하는 것을 개수로서 만든 표가 있습니다. 자, 이 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아주 깊숙한 데 있죠. 이 별표 사항을 모르면은 이걸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깊숙한 문제에서 이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은 결국은 자 이것은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다. 틀려라. 이런 취지로 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자 설치를 했을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어느 정도 지금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1.6이 유발 개수입니다. 그 다음 종교시설은 1.4. 자, 그 다음에 판매시설 같은 경우 1.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락시설이 2.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발 개수가 클수록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높은 것부터 나열했으니까 가장 큰 위락시설이 리얼이 제일 앞에 와야 되고 그 다음이 1.6인 이종 근린생활시설. 자, 그 다음이 자 종교시설인 니은. 자, 판매시설인 D급 1.4는 가장 작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다. 1.6, 1.4, 1.4, 2.1이니까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유학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객 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도시공객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객 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자, 1번은 자, 틀린 내용이죠. 왜 틀렸느냐? 우리가 시설 사업을 하기 때는 도시공객 시설에 대해서 도시공간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자,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지방에는 도시공객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자, 아니죠. 자, 도시공객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하는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자, 그 시설 사업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자, 보고를 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특광 특특도시장군수가 지방의회에 이 사항을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 시설 결정의 해제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을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국토양장관에게 신청해야 된다. 자, 틀렸습니다. 시장 군수는 해제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 결정 권한이 없는 시장 군수는 자, 그 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해줄 것을 국토양장관이 아니고 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 시설 결정 해제 권고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앞 1년 내 해당 도시공객 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한댔으니까 4번이 맞죠. 그래서 신청받은 앞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 5번 시장군수는 도시공객 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자, 시장군수는 효력을 잃게 되면은 이 사실을 시장군수가 지체 없이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결정권자인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나 국토양장관이 자,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시장군수가 이렇게 고시를 한다면 틀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시장군수가 아니고 국토양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고시한대야 맞습니다. 시장군수는 고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4번이 맞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요약서 51쪽을 참조하시고 2번 지문도 51쪽, 자 3번 지문은 52쪽에 4번 지문은 52쪽에 자 5번 지문은 자 51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로 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사항,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이용 계획, 직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2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이 통지가 없거나 선매입의 사실 통지가 없었을 때는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이수 등서로 간주되죠. 역시 2번도 맞습니다. 3번 토지거래 계약의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의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 역시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할 경우에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토지 소유자 매입한 가격이 아니죠. 매입한 가격이 아니고 감정 가격입니다. 그래서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이다 해야 맞습니다. 5번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최초 이행명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이행명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 부과징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5번도 맞죠.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은 이용 의무기간 내만 부과되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를 할 때 가격은 매입 가격이 아니고 감정 가격이다 해야 맞습니다. 4번이 틀린 답이에요.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1번 지문은 요약서 79쪽에 2번도 79쪽, 3번은 80쪽에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85쪽에 5번 지문은 81쪽과 82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10번 문제. 자, 이 10번 문제도 사실상 맞추라고 된 문제가 아니에요. 틀리라고 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왜냐? 우리가 용도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이 총 21개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표가 21개 있습니다. 그 표를 다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뭐 여러분이 이 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 부분을 뭐 자기가 알고 맞춘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다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공법이 나오기 때문에 뭐 평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사실상 틀리라고 낸 문제는 여러분이 가볍게 아무거나 찍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객 조례에 의하여도, 자, 여기 조례에 의하여도, 즉 조례까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법령에서도 그렇고 조례로도 자, 일반 음식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럼 2번 일종 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계획관리 전용공업지역 2번부터 5번까지는 자 조례상 도시공객 조례로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번이 답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 11번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고, 이 문제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집으로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한 요약집에는 거의 웬만한 사항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요약집보다 좀 더 상세하게 작성이 된 건데도 이런 문제가 지금 맞추기는 상당히 요약집을 가지고는 어렵게, 사실 이 문제도 맞추라 낸 것이 아니라 틀리라고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1번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만일 단축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기간을 연장을 한다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단축을 하게 되면은 허가를 받지 않도록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업기간의 연장을 위한 변경일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이 옳은 것이죠. 1번이 답이 됩니다. 2번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올해 이 법이 개정법이 관한 것이 여기에 출제가 됐는데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허가 받을 경우도 있고 허가 받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습니다. 받아야 되지만은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일 때는 예외로 허가 없이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지목 변경, 즉 전답 사이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자,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곳이라도 개발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 지정을 쓸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끔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틀렸습니다. 4번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서 개발행위 허가할 경우에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허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 위, 환조에 관한 조건부 허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자, 그 다음에 경관 종에 관한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또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부 허가가 허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에 걸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가 2 이상 용도지에 걸쳤을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관한 것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장 큰 것이 아니고 각각의 용도지역의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같은 경우에 맞는 답이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62쪽, 요약집 62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내나 요약집 62쪽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 우리가 여러분이 자연환경 보존지역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4번 같은 경우 역시 요약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개발행위 절차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요약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여러분이 아실 때 이때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보다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모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같은 것이 생각 외로 요약서에 없는 지엽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었는데 5번 질문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민을 주지 않았겠느냐. 자, 눈으로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다 했습니다. 자, 1번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대, 너비, 색채,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해서는 자,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자,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의 조례죠.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집단 취락지구 안의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변경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죠. 디귿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정하는 높이 초가 미달해서 건축할 수 없죠. 역시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자 건축 제한하죠. 리얼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후기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자, 자연취락지구와는 국계법령 시행령에 따라서 자 5층 이하가 아니고 이건 틀렸습니다. 4층 이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관광 후계 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요약서 37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여러분이 요약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공법인 이 요약서를 가지고 공부했을 때 올해 출제됐던 문제를 약 뭐 정확하게는 한 87.5% 정도를 자, 이 요약서에서 가지고 여러분이 맞출 수 있도록 요약서가 제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며 그래서 요약서 안에서 우리 올해 40문제 중에서 약 거의 90% 가까이가 여기에 요약서에서 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도시개발법으로 갑니다. 이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한 지방씩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한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한지 설계 필지별로 된 한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정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 또는 보르지로 정한 경우 그 명세는 들어가야 됩니다. 5번 청산금 결정에 관한 것은 한지 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은 결정이라는 것은 청산금을 구체적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하기 위해서 청산금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산정 기준을 결정을 언제 할 거냐. 자, 이런 한지 처분을 해서 한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지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5번이 답이에요. 자, 이것은 요약서 113쪽에 있는 문제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14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행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올해 시행되는 개정법률에서 출제가 되리라고 미리 예상됐던 문제죠. 자, 1번 원행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죠. 맞습니다. 2번 공급될 수 있는 원행지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가 됩니다. 역시 맞는 내용이고 3번에 자, 원행지 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제하는 기간 안에 원행지 매각을 할 수가 없다. 자, 원행지 개발자일 때 원행지 개발자는 원칙적으로 10년 범위 안에서 원행지 매각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행지 개발자일 때는 자, 여기에 대한 매각 제한이 여기는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체는 10년 범위 안에서 매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자가 지자체일 때는 매각할 수 있죠. 매각할 수 없다 하게 되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린 답이에요.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행지 공급 개발의 승인을 할 때는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5번 원행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맞는 내용인데 자, 일반적으로 원행지를 자,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 방법이 원칙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학교 부지나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자를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 방법이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5번 지문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자, 여기는 3번이 틀렸죠.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약서 109쪽에서 111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15번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가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2번 가소 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자, 결정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가소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직권 환지 부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사전에 청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전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절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한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토지 규모를 조절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 청산을 미리 하죠. 자, 이때 사전 한지 처분 전이라도 사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4번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교부할 수 없다. 자, 이자를 붙여서 분할 교부도 되고 분할 징수도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5번
청산금의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역시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4번이 자, 틀린 답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 문제는 요약서 123쪽에서 124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16번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자, 아닌 것은 도시개발조합은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자, 지정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서 지정 요청이란 제도가 있고 지정 제한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요청은 행정청이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부탁할 때 하는 건데, 지정 제한은 비행정청입니다. 자, 그래서 지정 제한은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즉 비행정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을 할 때 표를 푸는 것이 이 제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정 제한은 자, 국가나 지자체 같은 이러한 시행자 될 수 있는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 행정청이기 때문에 자, 행정청은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고, 조합 역시 자, 행정청은 아니지만은 제한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있어야 자, 조합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제한할 당시에는 아직 설립 전이기 때문에 조합은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외합니다. 답이 1번이고, 나머지는 자, 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만약 2번이나 3번이나 4번, 5번 이런 것이 다 대부분 다 공공시행자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행자는 제한을 할 수 있고, 만일 여기에 국가나 지자체 같은 기관명이 들어가 버리면은 자, 행정청이 되면은 그자도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행정청이 아닌 공공시행자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지만 1번 조합은 자, 아직 설립적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요약서 92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의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위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율, 상환 방법 대행할 수 있습니다. 채비지 처분 방법 대행할 수가 있죠. 이사 선임은 자, 임원의 선임이기 때문에 이게 대행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 부가금액 징수 방법, 한지정지 지정은 대행할 수가 자, 있는 사항이죠. 자, 그래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 중에서 대행할 수 없는 것이 자, 몇 가지 있죠. 첫째, 정관의 자, 작성 변경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한지 계획의 작성에 관한 거, 자, 임원의 선임에 관한 거, 자,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과 해산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이 대행할 수 없는데, 자, 임원의 선임 역시 대행할 수 없죠. 그래서 3번의 이사의 선임은 임원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가 자,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3번이 총회에서 직접 의결을 해야 되고, 자, 대의원에서는 대행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나머지는 다 대의원입니다. 답이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요약서 101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시행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해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요것이 틀렸습니다. 자, 사업 시행 면적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시키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경미한 사항, 사업 시행 면적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변동이 생기는 것은 자,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인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 답이고, 3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서 인가를 해야 합니다. 자, 역시 맞습니다. 4번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장항계획, 사업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5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같은 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간주되죠. 자, 그래서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자, 2번이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2번 틀린 질문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 면적 100분의 10 범위가 경미한 사항이다 라는 것은 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약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은 뭐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2번을 뺀 나머지 지문들은 요약서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한 분 같으면 쉽게 2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약서 103쪽을 참조하시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19번부터 잠시 또 쉬었다가 하도록 합니다.